네, 디지타임스 리포트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의 IT 전문 매체 디지타임스에서 나오는 유의미한 보도들을 콕콕 집어서 여러분들께 이 시간에 매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사에서 나오는 이야기와는 약간 다릅니다. 지금 IT 업계 그리고 AI 반도체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대만의 또 매체에서 보는 시선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바로 첫 번째 뉴스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반도체 경쟁의 변화하고 물음표가 찍혔습니다. 메모리 부족이 업계 판도를 바꾼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에는 지금 반도체 업계가 마치 스타크래프트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바로 첫 번째 문장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례 없는 메모리 부족을 직면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현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AI 하드웨어 확대의 핵심 제약과 GPU에서 메모리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모리가 부족한 건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메모리가 부족하니까는 메모리를 파는 기업들이 수혜겠지. 앞으로 더 많이 팔릴 거야 라는 기대감에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은 겁니다. 미국 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주가가 오른 건데요. 그런데 디지타임스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만나보시죠. 최첨단 GPU를 구축해도 메모리가 부족하면 데이터 공급이 지연되고 비싼 AI 인프라 성능이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중요합니다. 메모리가 중요한 거는요, 이 비싼 GPU를 결국에는 서포트하기 위한 건데요. 엔비디아로부터 GPU를 샀을 때 여기에서 이걸 구동할 수 있게끔 메모리가 잘 받쳐줘야 되는데 메모리를 구할 수 없으니 엔비디아의 GPU가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타임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문장으로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능 프로세서 증설만으로는 비효율적이다라면서 AI 투자 초점도 GPU의 성능과 물량에서 시스템 전체 효율로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엔비디아가 얼마나 고성능의 GPU를 만들고 또 고객사에게 제공을 할까, 이게 시장의 이제 중심에 있었는데 이제 약간 달라졌습니다. 어차피 고성능 GPU가 있어도 메모리가 없으면 이게 구현이 안 되기 때문에 적절한 GPU 그리고 적절한 메모리의 조합,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디지타임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메모리 시스템 구축은 이제 선택이 아니다라면서 AI 서비스 비용 경쟁력을 좌우할 경제적인 필수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비용 경쟁력을 좌우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비싼 GPU가 있는데 이게 메모리가 없어서 구현이 못한다면은 GPU가 아무 소용이 없겠죠. 비싼 GPU를 사봤자 소용이 없으니 적절한 가격의 GPU와 적절한 가격의 메모리, 그리고 적절한 성능의 GPU와 적절한 성능의 AI 메모리 반도체가 만나는 그 효율성이 이제는 중요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게도 또 다른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기업들, 그 밑에 단에 있는 기업들에게도 또 다른 기회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AI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판도 변화를 잘 읽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AMD입니다. 스페이스X가 AI 칩을 엔비디아에 올인한다라는 여러분들 이야기 다들 알고 계시죠. 최근에 이 스페이스X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일론 머스크가 우리는 앞으로 이제 컴퓨팅 안에 들어가는 칩은 엔비디아 칩만 쓸 것이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는데, 그런데 AMD는 스페이스X의 5억 6천만 달러의 지분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AMD를 버리고 선택하지 않고 스페이스X가 엔비디아를 선택을 했는데 AMD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의 향후 AI 인프라를 엔비디아 기술로 단일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규모 AI 컴퓨팅 투자에서 엔비디아가 사실상 핵심 공급사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일 것 같은데요. 두 번째 문장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칩의 공급 경쟁에서는 밀렸지만 AMD가 스페이스X의 지분을 계속 보유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다른 외신에선 거의 보도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한데 디지타임스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세 번째 문장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MD가 스페이스X의 또 다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걸까요? 스페이스X가 올해 말 2기가와트에서 내년 말 약 10기가와트로 컴퓨팅 능력을 확대하는데 수십억 달러의 AI 반도체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스페이스X는 컴퓨팅 능력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엔비디아의 칩은 더 많이 필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AMD가 약간의 좀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첫 번째 문장 요 내용이 있었고요. 이어서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진짜 AMD의 속내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AMD 지분 투자가 당장의 판매 거래가 아닌 스타링크, 우주 AI, 데이터 센터 등 스페이스X의 생태계의 장기 성장에 베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AMD가 이렇게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앞으로 이 컴퓨팅 능력이 확대되면은 엔비디아의 물량이 달리면 요 AMD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겠지만은 사실 중요한 거는 AMD는 스페이스X의 이 진짜 사업에 투자를 한 겁니다. 이 우주 산업 그리고 우주로 쏘아 올리는 데이터 센터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AMD의 선택이 앞으로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올지를 좀 기대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AI 관련 연구소에는 사실 원래는 엔비디아의 칩이 전면 사용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AMD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엔비디아라는 단일 공급사를 선택했지만은 한국은 또 다르게 여러 가지 고객사를 좀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부분을 또 함께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반도체 업계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뉴스 함께 만나보시죠. 역시나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마블 테크놀로지와 구글이 파트너십을 확대합니다. AI 칩 업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문장 바로 열어보시죠. 압도적인 계약 규모다라면서 구글은 범용 GPU 의존도를 낮추고 맞춤형 AI 칩을 핵심 전략으로 육성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마블 테크놀로지 알파벳의 계약 규모는 생각보다 굉장히 컸고 구글은 TPU 쪽 계속해서 엄청난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 열어보시죠. 발표 후에 마블 테크놀로지는 8% 올랐고요. 브로드컴이 5% 내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알파벳은 TPU와 관련해서 브로드컴과 계속해서 협력을 확대해온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 브로드컴이 아니라 마블 테크놀로지가 다시 한번 손을 잡은 겁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브로드컴의 포션이 줄어들고 마블 테크놀로지의 포션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감이 나왔고요. 구글이 오랜 파트너인 브로드컴에서 마벨로 AI 칩 공급망을 일부 이동하려는 신호로 해석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마지막 문장 열어보시죠.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취득 주식 대부분이 실제 구매 실적과 연동이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맞춤형 반도체 매출을 5억 달러당 지분 확보 권리로 확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이제 알파벳과 브로드컴이 계약을 했던 거와 약간 다른데요. 이 구글이 이 마블 테크놀로지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블 테크놀로지가 반도체를 팔면 팔수록 알파벳이 마블 테크놀로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더 확대되고 있는 건데요. 말 그대로 두 회사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된 겁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요. AI 쪽에 투자금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워낙 커지다 보니 결국엔 돈이 부족해서 이러한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다만 이게 파트너십 확대에 대한 또 기대감이 될 수도 있겠죠. 앞으로 어떠한 금융에 따라서 또 기업들이 얼마나 파트너십을 확대할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뉴스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세 가지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단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메모리 반도체 업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러한 바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꼭 확인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디지타임스 리포트 함께 해보고 왔습니다.